안녕하세요. 임백두입니다. 요즘 핫한 3D 프로그램 블렌더를 맥스 사용자들을 위해서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맥스 유저가 블렌더로 넘어오면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 맥스의 기능은 거의 다 아는데 그 기능을 블렌더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목적으로 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스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요. 그렇다고 고인물 수준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좋아하는 아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블렌더 3.0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3.0이라고 버전이 적혀 있죠. 설치 경로는 유튜브 하단 링크에 첨부를 해 두겠습니다. 일단 블렌더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에다가 3D 그래픽 말고도 합성,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 그리고 지브러시 같은 툴도 다 가지고 있고요. 용량도 작고 프로그램 실행 속도도 진짜 빠릅니다. 렌더링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은데 일단 실행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러분이 이제 맥스 사용할 때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 그것에 비하면 블렌더는 엄청 빠릅니다. 일단 블렌더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맥스 첫 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맥스를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3D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리플로 질문을 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제가 쓰는 단축키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화면이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자, 아까 화면에 뭔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사라지는데 원래 블렌더를 실행시키면 보통 이 모습이 뜹니다. 이 모습이 뜨는데 여기서 뉴 파일에서 제너럴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탕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보시고 싶으면 이쪽에 블렌더 왼쪽 상단의 블렌더 상부에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클릭하시면 이게 다시 나옵니다. 자, 맥스의 화면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고, 블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그리고 조명,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3D 커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맥스에서도 똑같이 화면을 구성을 해 볼게요. 일단 전체 화면에다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요. 일단 블렌더를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작업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원하는 크기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원하는 크기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3D 뷰포트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도 3D 뷰포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D 뷰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오른쪽 상단에 있던 게 오브젝트에 관련된 리스트였는데 그거를 왼쪽 상단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웃라이너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속성을 나타냈던 부분도 이쪽에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려면 그냥 새 파일을 여는 게 가장 편해요. 이 레이아웃을 하는 게 블렌더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저장 파일에 저장됩니다. 자, 다시 원상태 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블렌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카메라 이동이에요. 카메라 이동. 이게 카메라 이동이 맥스랑 조금 다릅니다. 자, 맥스 먼저 살펴볼게요. 맥스는 가운데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오면서 펜이 되죠.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가운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죠? 혹은 이쪽에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가운데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펜으로 움직입니다. 다르죠? 이게 작동 방식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블렌더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맥스 사용자였는데 블렌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블렌더를 쓰게 되더라도 맥스를 안 쓰진 않아요. 같이 쓰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블렌더로 완전히 넘어갈 거다, 이제 맥스 두 번 다시 안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맥스하고 스케치업을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맥스하고 스케치업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불편함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맥스하고 오토캐드를 많이 쓰시게 되면 이 방식을 맥스하고 가장 비슷하게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쪽에서도 왼쪽 클릭해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바닥 모양을 클릭해서 펜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플러스 표시 돋보기는 확대 축소겠죠. 예, 확대 축소는 이 휠로 앞뒤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쓰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맥스와 같이 가운데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모양의 펜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왼쪽 상단에 가보면 에디트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키맵에 들어가서 이 중간에 3D 뷰라는 항목에 보시면 미들 마우스 액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펜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꺼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운데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빗, 궤도처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블렌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습관이 한번 박히게 되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케치업하고 맥스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스케치업은 전혀 안 쓰고 맥스하고 오토캐드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바꿔줘서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방법도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그거를 설정을 바꿀 수 있어야 또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단축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맥스하고 블렌더하고 단축키가 같은 거는 컨트롤 S 저장하는 거하고 컨트롤 Z 뒤로 가기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게 또 있으면은, 같은 게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끝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블렌더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나 인터페이스를 좀 더 크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제일 상부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레졸루션 스케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1.4 정도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아까보다 훨씬 크고
잘 보이죠? 예, 이것도 본인 해상도에 맞는 적정한 크기를 잡아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맥스에 있는 기능과 블렌더에 있는 기능을 비교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확대. 자, 맥스에서는 여기 돋보기 클릭하시고 돋보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죠.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자, 블렌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혹은 휠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줌 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맥스에서 보시면 이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치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카메라가 순식간에 이동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단축키는 이거 클릭하고 Z 누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블렌더에서는 보시면 이걸 클릭하시고 숫자 패드에 있는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넘패드 피리어드 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클릭하고 점,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쪽으로 가죠. 다시요. 이렇게 해서 점, 이렇게 하면 되고, 오브젝트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방법은 홈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홈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가 다 보이게 됩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 이거를 이쪽에다가 하나 더 놔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홈키 누르면 다 보이죠. 한꺼번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오른쪽에 숫자 패드에 있는 점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마우스에서 클릭을 하기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숫자 1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 상단에 일자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에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갖다 대고 뷰 셀렉티드라는 부분에다 갖다 대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예, 다시요. 클릭하고 클릭. 예,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마저 설명을 하면 일단 한꺼번에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Z를 누르면 돼요. 평면도를 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꺾어서 정면도를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Y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면도를 보고 싶으면 여기는 X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단축키가 있죠. 단축키가 정면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키 넘패드 1번 누르시면 돼요. 예, 1번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평면도는 7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면도는 3번을 누르면 됩니다. 예, 이렇게 누르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물결 표시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면 평면, 그리고 왼쪽 상단에 프론트 정면,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뷰 카메라라고 있으면 카메라로 보여집니다.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도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은 바뀌진 않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이렇게 다시 빠져나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넘패드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퍼스펙티브하고 아이소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시면 이제 원근감이 없이 보여요. 그죠? 원근감이 없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클릭하면 원근감이 있게 보이고. 자, 이걸 맥스에서 다시 한번 하면 일단 맥스에서는 정면도로 보고 싶으면 F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T를 누르면 되고요. 우측면도, 좌측면도를 보고 싶으면 L 누르면 되죠.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하게 되면 P를 눌러주면 되죠. 예. 그리고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동시에 보고 싶으면 Alt W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죠. 예.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블렌더의 기능이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도 여기서 이건 최근에 생긴 기능 같은데 Ctrl Alt Q를 눌러주면 돼요. Ctrl Alt Q를 눌러주면 오른쪽 상단에 퍼스펙티브 뷰가 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탑 뷰가 있고, 왼쪽 하단에 프론트,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라이트 뷰. 이거는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카메라를 따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펜만 돼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원근감 없이 그냥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건 여기만 돌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 실제로 이 부분은 안 바뀌고 이 부분만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바뀌고요.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Ctrl Alt Q.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X축이 빨간색이고 Y축이 초록색이죠.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그럼 보통 저희가 이게 앞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이 X고 왼쪽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오른쪽이 X축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X축. 이게 정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평면도로 보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탑뷰를 누르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카메라를 위에서 탑뷰 근처에 간 다음에 Alt 키를 여기서 딱 눌러주면 탑뷰에 고정이 됩니다. 스냅처럼 붙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Alt 키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평면 뷰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카메라가 안 바뀌는 거 아니고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도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면 탁 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붙고요. 마찬가지로 측면도 탁 하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Alt 키를 눌러주면 이게 정면도 근처에서 붙고, 평면도 근처에서 붙고, 정면도 근처에서 붙고, 측면도 근처에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맥스에서는 이거 다시 원상복구하면, 맥스에서는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싶으면 F3번을 누르면 되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블렌더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블렌더에서 먼저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Shift Z입니다. Shift Z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예, Shift Z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맥스에서 엑스레이는 오브젝트별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걸 클릭해서 Alt X를 눌러주면 반투명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눌러주고 Alt X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투명해지죠. 다시 Alt X, 그리고 선택하고 Alt X를 눌러주면 다시 원상복구 되죠. 그리고 F3번 누르면 와이어프레임.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엑스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전부 다 엑스레이로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Alt Z를 눌러주면 전부 엑스레이 상태가 됩니다. 보시면 미세하게 보이죠? 이쪽 벽이. 다른 오브젝트 한번 꺼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다시 Alt Z 누르면 엑스레이가 꺼집니다. 단축키는 여기 있어요. 일단 와이어프레임은 이거고요. 그죠? 와이어프레임이 켜지면 엑스레이도 같이 보통 켜집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끄면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와이어프레임이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솔리드 키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만 눌러주면 반투명하게 되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리고 Alt Z 혹은 Shift Z. 예. 이게 왜 많이 쓰이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맥스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고 빈도가 많은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F4번이에요. F4번을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의 와이어프레임하고 솔리드 부분이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F4번 다시 누르면 안 보이죠? 선택했을 때 F4번 누르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흰색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오버레이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와이어프레임에다가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나왔죠. 대신 이거는 좋은 게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명도. 여러분 이 선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선도 두껍게 보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에디트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라인 두께를 디폴트해서 thick로 바꿔주시면 전체적으로 선이 두꺼워졌을 겁니다. 예, 보이죠? 이제 잘 보이죠? 다시 이걸 클릭해서 이걸 꺼주면 안 보이고 켜주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주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다가 해놓으면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Add to Quick Favorite이라는 부분에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빠른 저걸 번역하면 뭘까요? 그 빠른 취향? 아무튼 예,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Q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주면 없어집니다. 다시 Q 클릭, Q 클릭. 예, 이렇게 해주면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맥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게 기능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안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곽선까지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맥스 다시 가서 여기 보면 그리드 있죠. 그리드 없애는 방법. G 누르면 안 보이죠. 다시 G 누르면 보이고, G 누르면 안 보이고, G 누르면 보이고. 블렌더에서는 그리드를 아까 마찬가지 오버레이 들어가서 그리드를 꺼줍니다. 그리고 그리드가 그래도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 자, 그리드 안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그리드는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같이 정면에서 볼 때만 보이는 게 그리드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어가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다시 나오죠. 이거 클릭해서 플로어를 없애면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죠? 그리고 이쪽도 평면도도 안 보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그럼 여기 X축하고 Y축 또 왜 Z축은 없을까요? 여기 보면 엑시스라고 있죠. X를 눌러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Y도 눌러주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보통 이게 다 보여야지 좀 작업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켜놓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레이아웃 여기 창 설정하는 방법 있죠? 이거를 그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렌더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저장 파일에 저장이 돼요. 저장 파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 가지고 Add Workspace라고 해주고 뭐 여기서 뭐 WK 현재 거를 복사하는 걸로 하죠. 예, 현재 거 복사해서 나와서 레이아웃 그리고 레이아웃 001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을 제가 임팩트로 바꿔볼게요. 임팩트
임팩트라고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임팩트라고 바꾼 상태에서 아까 맥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면을 이렇게 바꿔서 이쪽은 평면도, 그리고 이쪽은 측면도, 이쪽은 정면도죠. 정면도 하고 이쪽은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예,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맥스 화면하고 비슷하게 됐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근데 지금 블렌더가 창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이 두께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이 창은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 클릭한 상태에서 T를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T 다 사라졌죠. 네.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레이아웃에 가면 아까 그대로 화면이 되고요. 임팩트라고 제가 저장했던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에이지에서 테스트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새 파일을 엽니다. 자, 다 사라졌죠? 그리고 위에 임팩트라는 레이아웃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오픈해서 테스트 오픈하면 다시 나오고 여기 임팩트라는 레이아웃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 물체를 만들고 움직이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